안녕하십니까. NRC 회원 여러분. 저는 나라인텍 대표이사 전진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드릴 것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질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루과이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클린이라는 책을 지었던 의사였는데요. 이 의사는 행복의 조건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커서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똑똑한 의사가 되어서 25살까지 의대생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뉴욕으로 갔습니다.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뉴욕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했습니다. 2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바쁜 시간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음식은 전부 패스트푸드 또는 간호사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좀 나눠주는 그런 나눠준다면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잘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고 몸은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엔 우울증이 왔습니다. 의사가 우울증이 왔다는 게 참으로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동료 의사에게 내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자네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함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세로토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어떤 처방을 했냐면 자,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울하게 됐는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약으로 처방할게. 대신 평생 먹어야 돼. 이 의사는 답답했습니다. 이것을 평생 먹어야 할까? 원인은 무엇일까? 알고 싶었습니다.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치료한다면 굳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가요법 전문가 아니면 무슨 대체의학하는 전문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게 된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클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클린 쉽죠? 이 사람은 우리 인체가 원래 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리고 몸을 비우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자기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굳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죠. 이 의사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쉬웠습니다. 3주 동안 클린, 말 그대로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3주 동안 먹지 않는다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3주 동안 꼼짝없이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3주 동안 소화계통을 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의사와 같은 방법을 터득하신다면 돈도 버시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는 점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이시죠? 여러 가지 인증서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IS 9001이나 기술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그런 기본적인 프로필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2대에 걸친 저희 장인어른부터 시작했던 그런 회사를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OEM과 ODM을 했기 때문에 풀먼이나 황성주생식, 그 다음에 옵티마 체인약국, 남양알로에와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회사들과 거래를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GMP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GMP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시설은 제약회사 시설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청정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출입자들이 들어갈 때 오염물을 예방하는 에어 커튼이 되어 있고, 생산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클린룸, 에어 샤워를 쏘고 들어가는 그러한 클린룸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효와 건조와 같은 그러한 모든 진행되는 과정들은 매우 위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셔도 깨끗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좀 전에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클린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효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떠셨습니까? 못 먹고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우리는 건강 그러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배를 쫄쫄 굶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1년에 한 번 생일상으로 고기 반찬을 해주시면 아팠던 게 다 치료가 되고 벌떡벌떡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비타민이 부족했고 미네랄이 부족했고 많은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필수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매일 필수 영양소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고기 매일 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절대 아플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많은 분들은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여기 보면 불규칙한 식습관,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여기 보이는 소년처럼 TV를 보면서 끊임없이 먹고 또 먹습니다. 수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영양소, 너무나 많은 고단백, 너무나 많은 고지방 먹거리들을 드신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연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온통 독소와 지방을 쌓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포수가 증가하고 팽창하게 되고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시절에서는 이런 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예전엔 이러한 병들을 일부 소수 잘 먹는 사람들만 걸린다고 해서 이것을 양반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너도나도 양반병에 걸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양반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양반병에 걸리신 사람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인체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말 같죠? 자, 그냥 인체에 맡기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클린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그런 뜻인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반병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실제로 오늘날 대사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자, 무슨 말일까요? 신진대사 기능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진대사 기능. 신진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가장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다시 화장실에 가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신진대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단 먹는 것이죠. 일단 먹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다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과정들 모두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먹는 것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소화시킨다는 것이 생각나시죠? 자, 소화는 누가 할까요? 우리 입이 할까요? 또는 위가 할까요? 아니면 장이 할까요? 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것입니다. 또 위 속에 있는 펩신이나 트립신, 장 속에 있는 리파제 같은 그러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화효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효소들은 우리 몸에 작용해서 열심히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들을 잘게 부수어서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효소가 있는데 이처럼 소화시키는 그런 효소뿐만 아니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성을 분해해서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밖으로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염증이 생기고 더러운 곳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밖으로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체지방이 지나치게 쌓였을 때 그 체지방을 밖으로 배출해서 몸을 예쁘게 날씬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작용들을 모두 효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효소가 그러한 작용을 평생 해나가는데 문제는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이런 효소가 우리 몸에 무한정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효소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효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을 영위하고 활동해가는 그러한 효소를 평생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효소의 숫자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효소는 부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를 시키는 쪽에 작용하는 효소, 나머지 하나는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사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효소가 일정하게 있다면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대사효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반대로 대사효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몸이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로 대사효소들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사효소를 많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끼신 것처럼 아주 건강해지는데 예쁘고 건강해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효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화효소를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화효소를 적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먹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혀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적게 사용해서 대사효소를 많이 사용하겠지만 결국 영양 공급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도 소화효소를 덜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죠. 얼른 생각이 안 되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서 음식을 먹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셔서 링거를 맞습니다. 왜 링거를 맞습니까? 링거에 있는 포도당을 몸에 투여한다면 굳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감이 좀 오십니까? 이와 비슷한 방법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생